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신 지금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요. 뭐 공황도 오고 짜증도 나고, 경제적으로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알바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그죠? 또 엄마 아빠 보면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 같고, 친구들이라도 만나야 되는데 학교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참 짜증나는 생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명언이죠.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지나갔을 때 고민을 많이 하던 사람들은 비슷한 위기가 오거나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해결할 능력이 남보다 빨리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그냥 컴플레인, 불평, 불만만 하고 하는 분들은 힘이 들죠. 쉽게 말하면 옆으로 또 셉니다. 마스크가 없다고 난리죠. 그래서 국가는,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뭐 하냐? 국민들 마스크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들한테 매일 새로운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아니, 정부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지난번에 계란 사태도 한번 있었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온 국민에게 매일 한 개씩의 계란을 공급할 수 있는 양계장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자급자족 국가인데, 지금 이 세계화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를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뭐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그 배분 방식이라는 그런 것에서 중간에 혼선이 많았죠. 그 점에 대해서는 화가 나요. 메르스 사태 때 경험을 했으면 좀 더 나은 대책을 세웠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 그러나 지금은 오브제를 하면서 뭐 하기는 해요. 뭐 어쨌든, 자, 옆으로 샜다 또 옆으로 샜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컴플레인을 하지 말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비난을 할 때는 대안을 갖고 비난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마스크 얘기 나와서 하는데, 전 세계 마스크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50% 60%를 공급하는 곳이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일단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공장에 사람이 없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똑같은 이치로 이런 사태,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모든 각종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겨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복잡한 세상에서는. 그리고 이제는 분업화 시대죠. 그죠? 어느 나라가 완벽한 제품을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생산하는 나라는 없죠. 그러니까 망할 놈의 일본이 얘기를 했죠. 니네 삼성 메모리 그런 거 안 해. 위안부 그런 것도 해결 안 해. 니네 안 해. 우리 그러고서 막아버렸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 당시 삼성 망하고 또 대한민국 망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역시 또 대안을 찾았죠. 다른 유럽 쪽에 있는 그런 브라스나 그런 걸 만들어내는 회사를 새로 찾아냈고, 또 그전까지 우리나라 회사는 거들떠도 안 받죠. 중소기업에 생산하는 것. 이거는 못 써. 일본째 따라가겠어 하고 쳐다도 안 봤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고 했던 회사들이 뛰어난 수준의 플러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역시 완벽하게 모든 재료를 대한민국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는, 그런 경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죠.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상관입니다. 기술을 갖고 그것도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하죠. 왜? 인건비가 비싸니까. 인건비가 싼 데로 가는 겁니다. 또 그 나라가 또 비싸지면 또 그거보다 싼 데로 가는 거겠죠. 즉 어느 한 나라가 모든 걸 해결해서 살던 시대는 지났어요. 이걸 조금 축소를 해보면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서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즉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 개인이 교수님 저는 개발도 해야 되고 이것도,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네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하나 하면 다른 걸 잘하는 놈하고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스타트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스타트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내가 요쪽에는 더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나 혼자 사는 세상은 없어요. 무슨 뭐 인화 뭐주의 인본주의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국제관계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모든 걸 해결하는 한 나라가 모든 걸 해결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럼 성장을 할 수도 없죠. 자기가 잘하고 경제성 있는 걸 맡아서 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저 아이는 뭘 잘하지? 협업을 하는 거예요. 협업. 혼자서 다 하는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강의실이 아니네요. 여러분 옆에 강의실이라 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애가 얘는 성적도 맨날 C, D고 뭐 도대체 뭐 하는 게 없네. 저런 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잘하는 분야는 있어요. 주위 사람들도 저 애는 저런 거 잘하네.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할 때 내 주위에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행운이죠. 성공하는데 굉장히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이 개발이고 지랄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학점을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은 학점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거. 옛날처럼 지금 대학 졸업장 갖고 가서 취직하는 시대는 아닌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그랬죠.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아빠, 뭐 이 새끼야. 대학 다녀야 돼요? 난 대학 교수잖아요. 내가 하면 아니 안 다녀도 돼. 너 뭐 할 거 있어? 아니 없어요. 그럼 다녀. 그래서 중간에라도 네가 할 걸 찾으면 그때는 한 번 더 고민하고 때려쳐도 나는 적극 지지. 제 주의예요. 똑같은 이치로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학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동영상이라 안 했네. 그죠? 수업은 재밌게. 그죠? 학점은 후하게. 제 주의입니다. 원서고 지랄이고 간에 상위 30%는 무조건 A 이상. 제가 한 말은 안 지킨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면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식이 아니죠. 지혜를 터득하세요. 지식은 네이버만 치면 다 나와요. 그 지식과 A라는 지식과 B라는 지식을 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지혜, 그걸 얻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겁니다. 대학 교재에 있는 거 네이버 치면 다 나와. 이거 번역기 돌려봐. 물론 매끄럽지는 않지만 나오잖아요. 뭐하러 대학 다니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데가 대학이 아니에요. 대학은 지혜.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잘 봐라.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생길 거란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예를 들어서 항공사 같으면 어떤 항공사가 왜 망해갖고 저 항공사에 흡수가 됐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신문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자꾸 읽으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여행업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그 활성화되는 과정도 다시 한번 지켜보세요. 그렇게 지켜보면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에 여러분이 맞닥뜨릴 일이에요. 교수님 전 여행사 안 갈 건데요. 항공사 안 갈 건데요. 아니 일반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은 이제는 네이버가 하고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요. 그 새끼는 점점점 더 똑똑해지겠죠. 그러나 그걸 결합하는 지혜는
아직까지는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단순 노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걸 단순 노동 말고 이런 거 저런 걸 해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시도, 끊임없는 변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관광업도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도 그저께인가요? 김해시청에 심사하러 갔다 왔거든요. 뭘 심사하면 김해 무슨 내원동인가 불암동인가 뭐 해갖고 도시재생. 저는 도시계획과도 아니고 건축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하는데 그 프로젝트 심사하러 갔다 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도 관광 분야를 끼려고 무지무지 애를 써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앞으로 뭐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이론을 더 깊이 있고 하면 도시 재생하는 데도 갈 수 있죠. 도시 재생은 뭔데요? 예, 점점 뭐 아파트촌 말고 구도심 같은 경우는 낙후되잖아요.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뭐고 전부 다 무슨 벽화 말고 어디 나가면 똑같은 벽화 그려서 때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식상해서 사람들이 안 가죠. 처음 나왔을 때는 대박이었죠.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요. 아니죠. 감천문화마을이 아니죠. 제일 먼저 통영이죠. 통영 벽화마을이요. 동피랑. 그래서 대한민국의 뭐 미술하는 사람들은 다 가서 자원봉사하면서 천사도 그리고 뭐 그랬거든요. 대한민국의 어떤 시골이고 벽화마을 가서 천사 없는 마을 있나 찾아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동피랑에는 또 안 가죠. 그러니까 항상 역사는 반복이에요. 전쟁도 반복이고 경제도 반복이고 개발되는 과정도 반복이고.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개발에 관한 컨셉을 갖고 있으면 일하기 좋죠. 그러니까 대학은 그런 거 배우는데 이 책 줄줄줄 외워서 시험 봐서 A뿔 맞으면 뭐하냐. 네 인생이 A뿔이 되냐고. 그럼 외우라 그래. 그렇게 해서 A뿔 맞아서 가는 애, 그렇게 해서 줄줄 외워서 가는 애들이 어디에 돼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인정. 그 아이들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외우는 능력은 천재적인.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잘 외우는 놈이 똑똑한 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래서 법관 시키고 하면 뭐 법 다 외우고 가서 시험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앞으로의 세상은 잘 외우는 놈은 비응신. 그거 뭐하러 외워? 네이버에 형법 42조 딱 쳐봐라. 쭉 나오는데 그걸 왜 외우고 앉아있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분야가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식들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3학년이잖아요. 1, 2학년 때 아마 전국 기초하고 했죠. 이제부터는 좀 더 깊이 있게 그 뭐 안교수 과목에서 들은 거랑 뭐 이교수 과목에서 들은 거랑 결합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걸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 거 맨 밑에 패러그래프에 The truth is the tourism development is being done by those who focus primarily on individual parts rather than tourism as a whole. 자, 이거 중요한 말이죠. 제 책에 이렇게 꼽혀 쳐놨어요. 꼽혀. 그러니까 The truth, 진실은 뭔데? 관광이라는 거는 특별한 파트에서 했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특별한 파트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로 경제. 아마 저하고는 원론 수업을 여러분들은 안 하셨는데 관광의 출발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마리오티가 제일 먼저 관광객에 대한 연구를 했죠.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건 뭐였어요? 이탈리아에 오는 관광객들이 돈을 어디서 많이 쓰나? 그러니까 관광의 출발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발까지 하고 있잖아요. 돈은 맞아요. 기본은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관광은 노는 거고, 관광을 제공하는 사람은 왜 제공해? 돈 벌려고. 처음에는 그게 먹혀 들어갔는데 그 돈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생기죠. 쓰레기 문제, 교통 혼잡 문제, 지역 주민들의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게 왜 생겼냐? 그 특정한 경제만 논리만 갖고 접근해서 요 모양이 요꼴이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툭 던졌죠.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거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겠죠. 자, 요 정도 하고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지겨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만화 캐릭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파워포인트 갖고 하는 걸 또 생각을 해봤으나 역시 제 기준으로는 차라리 이렇게 스토리텔링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제발 희망 한 번 정도만 이 동영상 강의를 하고 얼굴을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자료는 첫 페이지만 오늘 해봐야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요거는 복사를 해서 요 동영상 강의하는데 자료로 제공을 할게요. 리포트 얘기 안 했다. 리포트는 출석 체크용입니다. 리포트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래서 시청 소감 5줄 이내로 쓰라고 그랬잖아. 5줄 이내면 한 줄만 써도 되는 거야. 그렇다고 딸랑 한 줄은 쓰지 말고. 왜냐하면 너하고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도 이걸로 출석을 한다고 하니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몰래 놔도 고민을 해서 할 테니까 리포트 용지,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로만 해서 올리세요. 목숨 걸지 말고 제발. 이거 리포트는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거지. 그걸 채점한다고는 안 그랬어요. 물론 랜덤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수업 시간 할 때 할게요. 그러니까 제 시간, 그것도 시간도 정하게 돼 있더라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리포트로 할 거니까 목숨 걸지 말고 가볍게 무식한 몰라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으면 됩니다. 자, 각설하고 끝. 안녕. 또 해야 되나? 모르겠다. 안녕.